안녕하세요. 김호용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암스터디 3의 암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차 때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은 대사 질환이다. 암은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하는 바로그루프 이론의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는 핵과 세포질 그리고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세포질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오늘 바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 세포 호흡을 하는, 관장하는 그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간단히 정의를 하면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엔진입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그 세포 호흡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호흡을 했을 때 산소가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양소와 산소가 조직세포에 전달이 되고, 조직세포에 들어온 그 영양소는 그 세포질에서 당을 분해하는 해당 작용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TCA 회로와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ATP라는 에너지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그 발생하는 ATP가 38 ATP, 많은 그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정상세포의 경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암세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그 미토콘드리아를 살펴보면 정상세포와 다르게 형태적으로, 숫자적으로 아주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와 기능이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그 살펴본 정상 호흡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상작용으로 발효라는 저효율 그 에너지 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그 ATP는 겨우 그 EATP에 불과해서 암세포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세포보다 아주 엄청난 식욕으로 포도당을 소모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아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암의 원인은 암은 대사질환이다. 즉 미토콘드리아 이상에 의한 세포의 에너지 대사의 결함에 의한 것이다. 결국 치료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정상으로 간다는 것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복구하고 그 숫자를 늘려서 바로 에너지 대사를 좋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치료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암치료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그 치료 방향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암이 발생하면 그 생긴 암덩어리, 암 조직이라고 하죠. 이 암 조직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병원 가서 하게 되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화학 치료, 이 현대학적인 이 표준 치료를 통해서 바로 이 암 조직 제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단일 치료로서 이렇게 암 조직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암세포 사멸 효과가 있는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 치료, 세 번째 숲 치료, 그 산소 치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그 세포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주파 온열 암 치료. 암세포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정상세포에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치료법이 바로 이 고주파 온열 암 치료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그 혈관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내부는 혈류, 즉 그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 주변 환경은 산성의 상태이고, 환경이 산성일수록 이 온도 감수성이 민감해져서 열을 가했을 때 암세포는 괴사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고주파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정상세포의 주기는 G1기, S기, G2기, M기를 거치면서 그 복제와 분열을 거듭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M과 G1기, 항암 치료는 M과 G2기, 여기서 이제 효과를 내는 반면에 온열 치료는 S기에서 바로 이제 효과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세포 분열 그 주기에서 같이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화학요법과의 병행 효과의 그 병행과의 그 원리를 살펴보면 암세포 혈관을 확장시켜서 암세포의 항암제 함유량을 증가시킨다. 바로 이런 원리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도 일단 고주파 그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조직 그 내부가 혈액이 이제 풍부해져서 그 효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사선의 감도가 올라간다는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병행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은 결국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단독으로 할 때보다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치료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네, 저희는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 제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C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그 비타민 C 항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리우단 클리닉에서 처음에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C 정맥 주사 그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병원들에서 비타민 C 고농도 그 정맥 주사요법을 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행하는 그 시초가 된 바로 그런 계기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바로 이 리우단 클리닉 그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건 이 보여주는 그림은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고농도 주사 비타민 C 요법을 떠올리게 되면 그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정맥 주사만을 이제 치료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더불어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구 투여법으로 알려진 메가도스 요법, 닥터 캐스카트가 그 정립한 이 메가도스 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면 그 항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역할이 좀 달라서인데요. 정맥 주사의 경우에는 암세포를 직접 타격해서 사멸하는 효과가 있고, 이 메가도스 요법, 즉 경구 투여법은 암세포를 분화시키거나 세포 자살을 이끌어낸다. 바로 이제 이런 원리, 좀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환자분들에게 교육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숲치료, 즉 산소치료인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암의 원인에 대해서 바르브루크 이론, 즉 암은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저희 병원의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제 편백나무 숲치료를 통해서 바로 이 산소치료를 반드시 하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암세포 사멸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 고용량 비타민 C 치료, 그리고 산소 치료, 이 세 가지는 저희 병원에서 우리 암 환자들에게 반드시 암세포 사멸 목적으로 치료로 권장하는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암세포 사멸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그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서 암 발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들을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크게 4가지를 저희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당, 두 번째는 만성 염증, 세 번째는 저산소, 네 번째는 저체온입니다.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세포 미세환경의 저산소를 발생시키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면 저체온까지 유발시키게 되고, 바로 이 또 저체온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바로 그런 논리죠.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암 치료는 요 4가지, 바로 요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혈당과 염증 저하, 고산소, 그리고 37도 이상의 고체온. 높은 혈당을 저혈당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차단시켜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시키고, 중심 체온을 37도 이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그 효소 반응과 세포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과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 고효율 에너지 대사, 그 발효라는 저효율 에너지 대사에서 고효율 에너지 대사로 이제 회복이 되고, 바로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시킨다는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3가지 큰 카테고리로 치료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암 조직을 제거하는 표준 치료, 두 번째는 고주파 치료, 고용량 비타민C 치료, 숲 치료, 즉 산소 치료를 통한 암세포 삼일 치료, 마지막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하는 그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금방 이제 말씀드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는 그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 어떤 뭐 약이나 간단하게 어떤 주사를 맞아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즉 우리 이제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저걸 이제 그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암 환자들이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먹을 건가, 또 운동은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걸 이제 사실 좀 이해를 하려면 임상 영양학적인 좀 그 대사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무엇을 먹을 건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할 건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한 치료는 과연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딱 떨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아까 말해서 고주파 온열 치료의 경우에는 아까 그 저체온 문제를 사실 해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 치료는 그 저산소 문제를 또 해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고용량 비타민 C는 제가 그 치료 원리를 제가 간단히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면,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의 세포막에는 포도당이 출입하는 문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혈당 문제도 비타민 C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 치료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God cure, we care, never give up. 자, 이 멘트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영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